현대적 원자 모형과 오비탈. 이 교재 작업을 한 알바생이 문과생이에요. 그래서 오비탈을 오피탈로 자꾸 썼어. 다 오피탈은 오비탈로 바꾸세요. 미안해요. 자, 오비탈.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고 굉장히 빠르게 운동합니다. 빠잖아요. 빠르게? 사람도 아닌데, 그지? 파동의 성질도 있고 그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단지 어떤 특정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확률만을 알 수가 있어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오비탈, 궤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자핵이 있어. 전자가 이렇게 핵 주위를 도는데 이렇게 궤도를 따라 도는 게 아니라 파동성을 지니면서 이렇게 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파동성을 지니면서 도니까 그 존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뜻이야. 운동량도 알 수가 없고. 단지 존재 확률만 알 수 있어. 여기 확률이 적은 쪽이고 여기는 확률이 많은 쪽.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자, 오비탈에 의한 현대 전자 모형을 보면요. 전자의 존재 확률로 나타내면 원자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구름처럼 보이므로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한다. 보자. 자, 이렇게 구름처럼 전자들이 막 퍼져 있어요. 이걸 전밀도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번 그리다가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 존재 확률이 90%인 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쭉 이은 거야. 전자 존재율이 90%인 것을. 이걸 경계면 그림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걸 사용할 거다. 전자 존재 확률은 원자 핵에서 멀수록 자, 점점점 확률이 떨어지지만 완벽하게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보자. 오비탈을 나타내는 방법. 전밀도 그림, 전자구름 모형이에요. 전자 존재 확률을 점으로 표현한 거고요. 원자의 경계를 뚜렷하게 정할 수가 없다. 바로 이걸 뜻하는 거죠. 경계면 그림, 전자 존재 확률이 90%가 되는 지점을 연결한 경계면으로 표시한다. 앞으로 이걸로 표시할 거다. 오비탈의 종류와 표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해석해보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보다 일단 선의 수가 많고요. 각각의 선을 정밀하게 보면 한 개의 선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여러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까이 모여 무리지은 선들이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자, 보면요. 수소는 선이 찍찍찍찍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전자가 많은 원자들은 다전자 원자라고 해요. 자, 얘네들은 띄엄띄엄 무리지어서 여러 개의 선들이 나타나고요. 하나의 선이라고 여겨졌던 걸 자세히 확대해보면 여러 개의 선으로 나타나. 이것은 하나의 전자 껍질 속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n 상태가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 오비탈의 종류. 같은 오비탈에 있는 주양자 수는 같지만 n 상태가 다른 오비탈이 있을 수 있어요. 모양에 따라 S, P, D, F 등의 기호를 사용하게 된다. 미안해요. 알바가 문과생이라 자꾸 이렇게 오비탈을 오피탈로 써놨어. 자, S, P, D, F는 왜 이름이 이렇게 정해졌냐면 얘네들이 다 분광학에서 출발했어. 분광학에서 쓰던 기호를 그대로 갖다 쓴 거라서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기호로 인식하면 됩니다. 표시는 자, 앞에다 주양자수 쓰고요. 주양자수 n과 오비탈의 모양을 표시합니다. S, P 이렇게 오비탈의 모양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앞에 오비탈의 모양, 주양자수 앞에 오비탈의 모양, 주양자수 앞에 오비탈의 모양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오비탈의 모양. S 오비탈은 구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형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크기가 커져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핵으로부터 거리에만 의존합니다. 이걸 방향성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거리만 같으면 존재 확률이 같은 거야. 거리만 같으면 존재 확률이 같은 거야. 방향성이란 건 핵으로부터 방향에 따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른 성질인데, 자, S오비탈은 구형이고 거리만 같으면 존재 확률이 같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주양자수에 따라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르고요.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에너지 준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1s, 2s, 3s 점점 갈수록 크기가 커져요. 주양자수가 클수록 원자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핵이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자, 조심할 건 2s는요. 전자 존재 확률이 제로인 지점이 있어요. 2s는. 자, S오비탈은 구형이고 방향성이 없다. 잘 기억해 놓고요. 자, 그래서 P오비탈은 아령 모양이야. 이렇게 아령 모양.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인 지점이 여기고
나머지는 전자 존재 확률이 제로예요. 얘는 방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오비탈의 모양이 나타난 공간에서만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계면 밖이나 핵에서 무한히 먼 곳에서도 전자는 존재할 수 있어. 단 확률이 매우 낮을 뿐이다. 자,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 이렇게 도로에서 자동차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도로에서는. 자, 그런데 너네 집 지붕에도 자동차가 있을 수 있어. 단 확률이 굉장히 적을 뿐이다. 이렇게 연상하면 돼. 다음 P오비탈. 자, R형 모양이고요. K껍질은 없고 L껍질 이상의, 즉 주양자수 2 이상이 존재합니다. R형 모양의 방향에 따라 PX, PY, PZ 세 가지가 존재하고요. 방해성이 있어. P오비탈은 주양자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도 커지고요. R형 모양은 유지합니다. DF 오비탈은 모양이 복잡해서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 별 필요 없다는 뜻이야. 자, PX는요, 이렇게 X축으로 공간 배양이 되어 있고요. PY는 이렇게 Y축으로 공간 배양이 되어 있고, PZ는 이렇게 Z축으로 공간 배양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자, X축, Y축 방향과 핵에서 전자의 존재 확률이 제로야. 여기는 전자 존재 확률 제로. 그 다음에 중심도 전자 존재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90%인 지점이고요. 자, 전자 껍질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와 수, 주양자수에 따라 결정하는데, 자, 주양자수가 n이 전자 껍질에는 n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자, s오비탈 1가지, p오비탈은 3가지, d오비탈은 5가지, f오비탈은 7가지, 1, 3, 5, 7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보자. 자, 크로마뇽 1, 2, 3, 4. 그럼 여긴 한 종, 여긴 두 종, 여기는 세 종, 여기는 네 종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한 종, S. 자, 두 종, SP. 세 종, SPD. 네 종, SPDF. 그래서 주양자수만큼 종류가 존재한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자, S는 한 종류. 됐지? 자, S는 한 개. S는 한 개. P는 세 개. 세 가지 종류. D는 5가지 종류. F는 7가지 종류. 그러니까 주양자수를 보고서 오비탈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요. S, SP, SPD, SPDF. 4가지 종류 존재한다. 그 다음에 다시 S는 1개, P는 3가지, D는 5가지, F는 7가지까지 존재해. 자, 이거 갖다가 일단 암기해 놓고요. 이걸 정리해 놓을 겁니다. 자, 오비탈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자.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자, 주양자수가 얘는 1, 2, 3, 4 이렇게 정해졌어. 자, 앞으로 주방자 스핀양자수란 게 있다.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그래서 주방자스 이렇게 외울 거야. 자, 일단 껍질마다 주된 양자수 1, 2, 3, 4를 정해놨어.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를 계산하는데 얘는 L로 표시해.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양자수에서 1을 빼. 그 다음에 0부터 세는 거야. 주양자수가 1이니까 1에서 1을 빼면 0이지. 주양자수가 2니까 1을 빼면 1이 나오잖아. 그러면 0, 1. 주양자수가 3이니까 자 1을 빼면 2가 돼. 그러면 0, 1, 2 이렇게 값을 지니고 얘는 0, 1, 2, 3 이렇게 가지겠다. 그지? 이게 방위양자수야. 자, 이 방위양자수가 나타나는 건 0이면 S오비탈. 자, 얘는 0, 1을 가지니까 SP를 가진다는 뜻이고, 얘는 0, 1, 2를 가지니까 SPD를 가진다는 뜻이고, 얘는 0, 1, 2, 3이니까 SPDF까지 가진다는 뜻이야. 오비탈의 종류를 표시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주양자수가 1이고 S오비탈을 가지니까 1S 가진다는 뜻이고, 얘는 2S, 2P. 자, 주양자수 2, 주양자수 2. SP를 가진다는 뜻이고, 얘는 SPD를 가지는데 주양자수가 3이니까 3S, 3P, 3D를 가진다는 뜻이고, 얘는 4S, 4P, 4D, 4F를 가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기양자수를 계산할 거야. 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그러니까 방위양자수를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0이니까 0. 자, 0이니까 0. 다음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뜻은 P오비탈이 세 종류 있다는 뜻이야. PX, PY, PZ 이렇게 있다는 뜻이고,
자, 3s, 자, 방위양자수가 0이니까 자기양자수도 0. 방위양자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방위양자수가 2니까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자, p 오비탈이 3종류, d 오비탈은 5종류,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f는 얼마일까? 자, 방향자수가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총 7종류. F는 7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러면 오비탈 수는 몇 개냐? 1개지, 그지? 오비탈 수는 몇 개냐? 4개지. 오비탈 수는 몇 개냐? 1개, 3개, 5개니까 9개가 된다. 이건 주양자 수를 제곱해주면 돼. 그 다음에 전자수는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 그래서 2를 곱해주면 돼. 2n제곱. 그래서 2개. K껍질에, L껍질에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M껍질에는 18개. 그래서 n제곱 해주면 되고, 얘는 2n제곱 해주면 돼. 자, 2니까 2는 4. 됐지? 2는 4, 4, 2, 8. 그대로 나오지? 자, 얘는 n제곱. 오비탈 수는, 전자수는 2n제곱 해주면 된다. 잘 기억해야 돼. 다시 정리하자. 주양자 수는 n. 방위양자 수는, 자, 0부터 n-1까지 해서 L로 표시하고, 자기양자 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 수는 n제곱, 다음 전자수는 2n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자, 너무 중요해서 다시 정리해놨어. 전자 껍질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와 수. 간단하게 정리하자. 자, 주양자 수는 크로마뇽, 그 다음 1, 2, 3, 4. 오비탈 종류는 1s, 2s, 2p, SPD 3종, SPDF 4종. 자, 1종, 2종, 3종, 4종. 다시 P가 3종류 있죠? B가 3종류, D가 5종류, F는 7종류. 해서 1, 3, 5, 7 이렇게 외워주면 돼. 자, 그러면 총 오비탈 개수 하나, 총 오비탈 개수 4개, 총 오비탈 수 9개, 총 오비탈 수 16개. 자, 그래서 1, 4, 9, 16. 이렇게 되네. 오비탈 수가. 그러면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2n제곱, 전자수는 2, 8, 18, 32.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때 에너지 준위 계산은 주양자수 플러스 L값, 방위 양자수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4S를 보면요. 주양자수가 4니까 4. 자, 방위양자수 S는 0이죠. 자, 방위양자수는 L로 표시한다. 방위양자수는 L로 표시한다. 기억해놓고. 자, S는 0. 됐지? L 값이 주양자수 3. D는 L이 2야. 그래서 5가 돼. 그러면 4S보다 3D가 에너지가 높아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할 거야.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수소 원자의 경우는요, 주양자 수만 같으면 모두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오비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로지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 주양자 수가 1이면 에너지 준위 똑같고요. 2면 똑같고, 3이면 똑같고, 4면 똑같고,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런데 다전자 원자, 전자가 여러 개 있는 놈은 주양자 수와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에너지 준위가 틀려. 이건 전자 간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 자세히 보자. 자, 1s, 2s보다 2p가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3s보다 3p, 3d가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4s, 4p. 그래서 주양자 수가 같더라도 s보다 p가 높고 p보다 d가 높아.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전자가 채워질 때 우리가 수조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낮은 곳부터 채워진다고. 자, 그러면 1s 채워지고 2s, 2p, 3s, 3p, 3d로 가고 싶은데 4s가 에너지가 더 나죠. 그래서 4s, 3d, 4p, 5s, 4d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전자가 채워지는 위치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얘는 1층, 얘는 2층, 근데 얘가 2.5층이야. 다음 이거 3층, 다음 이건 3.5층,
근데 이게 4층을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4층이 더 에너지가 낮아.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채워줘. 그래서 1s, 2s, 2p, 3s, 3p, 3d로 가고 싶은데 4s가 에너지가 낮으니까 4s 먼저 채워주고 3d, 그 다음에 4p, 5s가 에너지가 낮아서 5s 먼저 채워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 수소하고 다전자, 전자가 많은 애들, 다전자, 원자들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오비탈의 종류가 같으면 주황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높아.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오비탈의 종류가 같죠? 그러면 주황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높다고요? 오비탈의 종류가 같죠? 그런데 주황자 수가 크면 에너지가 높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3개의 p 오비탈, 5개의 d 오비탈은 각각 방향만 다르고 에너지준이 같아. 3개의 p 에너지준이 같다, 그지? 5개의 d 에너지준이 같다. 3개의 p 에너지준이 같다. 5개의 d 에너지준이 같다. 이 뜻이다. 요것만 공통점이다.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원자 모형의 변천인데요. 돌탱이 연상하시면 돼요. 자,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성 분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했는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공과 같다. 한계점은 응극성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어서 그 다음 톰슨의 이론이 나옵니다. 응극성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어 있는데, 자,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공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여기저기 팅팅팅 박혀있다. 푸딩 모형, 푸딩에 건포도 박혀있는 것처럼 전자가 띵띵띵띵 박혀있다.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 안에. 하지만 러더퍼드의 알파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가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오는 걸 설명하지 못했지. 그래서 러더퍼드의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타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어 있고요. 부피가 작고 밀도가 큰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의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 돌고 있는 모형을 제시했어. 그런데 원자의 안정성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에게 끌려가 충돌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는 뜻이야. 자세히 보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 고전 물리학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원운동하면 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전자기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고 점차 속도가 느려지면서 원자핵으로 끌려가서 결국 원자핵과 충돌하게 돼. 러더퍼드 원자명에 따르면 안정된 전자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감소해.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틱 부딪혀서 소멸하는 것이. 그런데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했어, 이걸. 자, 그래서 보의 모형이 탄생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에 제한되어 있는데, 자,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에서만 원동한다. 특정 궤도에서만 원동한다.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핵의 존재를 밝혀내고요. 자, 보어는 이제 특정 궤도에 존재한다는 걸 밝혀내.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어. 같은 전자 껍질에서도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서로 다른 상태가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없었어. 그래서 현대 전자 모형이 나타납니다.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 현상과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하기 제한되어 있는데, 자, 특정 위치에서 전자가 방해될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 분포를 표시하면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구름처럼 퍼져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보자. 보의 원자 모형에 의한 전자 배치. 보의 모형을 이용한 전자 배치의 원리.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부터 차례로 채워져. K, L, M, N. 그러니까 원자핵이 있으면 K, L, M, N. 이렇게 껍질이 있지. K, L, M, N. 크로만형. 자, 주황제수가 1, 2, 3, 4. 근데 전자가 채워질 때 가장 안쪽부터 채워진다고. 여기 차근차근.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전자가 채워진다. 자, 앞에서 했듯이 전자 껍질의 최대 수용 전자수는 2n제곱이야. 다시 보자. K, L, M, N. 주황제수 1, 2, 3, 4. 오비탈 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러면 2개, 8개, 18개, 32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한 개의 오비탈에 2개의 전자를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양자 수의 제곱한 게 오비탈 수고요. 이 오비탈 수에다가 2를 곱하면 최대 수용 전자수가 나옵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3개, 양성자가 3개니까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하나 들어간다. 이게 보호의 모형을 이용한 표시입니다. 나트륨은 전자가 11개니까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N 껍질에 하나 이렇게 되네요. 다음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은 전자입니다. 이 원자과 전자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요. 얘네들은 주기율표의 같은 족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같은 족, 원자과 전자가 다 한 개예요. 그래서 자,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얘도 같은 족, 원자과 전자 2개, 원자과 전자 3개 같은 족.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얘는 1개, 얘는 2개이네, 얘는 3개이네, 얘는 4개이네, 얘는 5개이네, 얘는 6개이네, 얘는 7개이네, 얘는 빵개 원자과 전자. 그래서 같은 족에 위치되게 됩니다. 기억해 놓고요. 자, 현대 원자 모형에 의한 전자 배치, 전자 스핀과 오비탈의 최대 허용 전자수, 전자 스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구와 자전하듯 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회전하는 걸 스핀이라고 합니다. 스핀 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데, 자,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 방향을 반대로 잡으세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를 여기다 갖다 내고 나머지 4손가락, 엄지손가락, 나머지 4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쥐면, 자, 요게 이쪽이 전류 방향이고 이쪽이 N극이야. 다시 스핀 방향이 이쪽이면, 자, 전류 방향을 반대로 잡으세요. 전류를 반대로 잡고요. 자, 4손가락을 이렇게, 4손가락을 이쪽 방향으로 쥐고, 전류 방향으로 4손가락 쥐고, 엄지가 이쪽이죠. 엄지가 이쪽이니까 이쪽이 N극.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전자 스핀을 한번 보자. 우리가 4손가락으로 전류를 감싸쥐면,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쥐면, 오른쪽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이다. 중학교 때 배웠다. 자기장 할 때. 자, 전자 스핀 방향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핀 방향의 반대 방향을 전류로 잡아. 그리고 전류를 잡고 4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으로 감싸쥐는 거야. 4손가락으로 이렇게. 셋, 넷. 자, 그리고 엄지가 이쪽이다. 그지? 그래서 엄지가 이쪽이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자, 만약에 전자 스핀 방향이 이쪽이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잡으세요. 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잡고, 자, 4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감싸쥐는 거야. 4손가락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엄지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스핀 양자수를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된 거다. 자, 그래서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2개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플러스 2분의 1, 하나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스핀 양자수를 정해줍니다. 자,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그 다음 스핀 양자수까지 가자. 스핀 양자수는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하나를 플러스 2분의 1로 잡고 전자 하나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금방 스핀 양자수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스핀 방향이 있고, 하나의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스핀 방향이 있어. 그래서 한 개의 오비탈에 스핀 방향의 반대인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한다. 자, 그래서 1s가 있다고 치자. 여긴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스핀 방향이 요쪽인 거. 즉 N극이 요쪽인 거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스핀 운동을 하는 전자는 자기극을 형성하고 마치 자석처럼 행동한다. 기억해놓고. 스핀이라는 건 같은 주양자 수를 가진 에너지가 다른 전자의 회전을 뜻한다. 전자 껍질에 따른 오비탈의 최대 수용 전자수, 각 오비탈에 스핀 방향이 다른 전자 2개까지 들어갑니다. S 오비탈은 2개, P는 자
px, py, pz가 있는데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스핀 양자수를 가진 놈이 존재하니까 총 6개. D는 자, 총 오비탈이 5개예요. 그러면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이렇게 2개씩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 총 10개가 들어가는 거야. F는 자, 7개야.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러면 7개의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쭉 들어가는 거야, 쭉. 그럼 다시 정리하자. K 껍질, 주양자수 1, L 껍질, 주양자수 2, M 껍질, 주양자수 3, N 껍질, 주양자수 4, 그 다음에 방위 양자수 0, 0, 1, 0, 1, 2, 0, 1, 2, 3 이렇게 된다. 0은 S오비탈을, 1은 P, 2는 T, 3은 F 이렇게 뜻하는 거다. 자, 자기양자수. 자, 0부터 마이너스 L까지죠. 자, 0이니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그래서 세 종류 존재한다. 자, D오비탈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5종류 됐지? 오비탈이 1개, 그치? 오비탈이 4개, 오비탈이 9개, 오비탈이 16개. 다음 스핀 양자수 1개의 오비탈에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니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한다. 스핀 양자수. 오케이? 그래서 주방자스, 주방자스 이렇게 외워. 주방자스. 오케이? 자, 오비탈과 전자 표시 보자.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점으로 띡띡 찍는 방법이 있고 스핀 방향 반대인 전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 다음 주양자수를 앞에 쓰고 오비탈의 종류를 쓰고 공간 배양을 쓰고 채워진 전자수를 쓰는 방식이 있다. 한번 해보자. 나트륨은 전자가 11개입니다. 그러면 자, 보여의 모형으로 나타나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자, 기호로 나타내는 방식은요. 자, 주양자수 앞에 쓰고 오비탈의 종류 쓰고 전자 채워진 거 쓰면 됩니다. 1s2.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니까 L 껍질 주양자수 2, 그 다음에 S 전자 2개, 2px 전자 2개, 2py 전자 2개, 2pz 전자 2개 이렇게 채운 다음에 3s에 하나 채워주면 돼요. 자, 귀찮을 때는 여기 1s2, 2s2, 2p6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합쳐버려. 그 다음에 3s1 이렇게 쓰면 된다. 자, 박스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점을 찍어 나가는 거지. 자, S오비탈에 2개, 2S에 2개, 2PX, 2PY, 2PZ 6개인데 전자를 그릴 때 이렇게 가능한 한 혼자 존재하도록 먼저 그려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자, 또 박스를 그리는데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 2개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각게 채워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할게요. 자, 2S에 2개, 2PX, 2PY, 2PZ.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스핀 방향 해주고요. 3S1.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전자 원자의 바닥 사태 전자 배치는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세 가지가 있어. 자, 싸움의 원리는 자, 수조에 물을 채울 때 낮은 곳부터 물이 채워지지.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전자는 에너지 순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먼저 채워진다. 자, 이때 4s 오비탈보다 3d 오비탈이 에너지가 높다. 앞에서도 했어요. 다전자 원자는 두 개성의 전자를 갖는 원자로 수소 이외의 원자를 뜻하는 거고요. 자, 이제 싸움의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자가 많은 원자, 다전자 원자는요, 1s의 전자가 채워지고 2s, 2p 이렇게 채워지는데 2s보다 2p가 에너지 순위가 높아. 그래서 이걸 1층, 이걸 2층, 이걸 2.5층 이렇게 연상하세요. 그 다음에 3s, 3p, 3d가 채워지고 싶은데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가 4s보다 에너지 순위가 더 높아. 그래서 4s 채워진 다음에 3d, 4p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s, sp, spd, spdf 이런 식으로 배열한 다음에 이렇게 사선을 그어 나가는 거예요. 1s, 2s 비스듬하게
2p, 3s, 다시 비스듬하게 3p, 4s, 그 다음에 3d, 4p, 5s, 4d, 5p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져. 그래서 1s, 2s, 2p, 2s, 2p죠. 3s, 3p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3d로 가지 않고 4s 먼저 채워준다. 그 다음에 4s, 3d, 그 다음에 4p, 5s, 4d. 그래서 4s, 3d, 5s, 4d 정도는 조금 외워주셔도 좋아요.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한 개의 오비탈에는 스핀방이 반대인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채워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2인용 배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2인용 배 혼자 타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주보고 타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방을 보고 배를 타면 헤어지는 연인이야. 이거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2인용 배인데 3인이 타면 가라앉아 존재할 수 없다.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가 아니야. 아예 가질 수 없는 거야. 자,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는 건 들뜬 상태예요. 근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건 가질 수 없는 거야.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존재 불가. 훈트의 규칙에 어긋나는 건 이건 역시 들뜬 상태야.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만 존재할 수 없는 거다. 잘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스핀방의 반대인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간다. 이거 파울리 베타 원리야. 그런데 만약 이렇게 존재한다. 이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음, 훈트는 홀합이다 연상하시면 돼요. 에너지 순위가 같은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 가능한 한 한 쌍을 이루지 않는 홀 전자 수가 많도록 배치돼야 돼. 한 오비탈에 전자 2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전자수의 반발력이 커서 불안정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요. 1층, 2층, 2.5층이야. 2.5층에 빈방이 많은데 굳이 나한테 왔단 말이지. 아유 답답해 저리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렇게 각각 방에 존재하면 안정한 거고, 자, 빈 공간 많은데 굳이 같이 붙어 있으면 반발력 때문에 불안정한 거야. 이건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하자. 칼륨 원자번호 19니까 전자가 19개야. 자, 1s2 K 껍질에 채워주고요. 2s2 2p6 그럼 8개 10개 채워졌네, 그지? 앞으로 9개 더 채우면 되겠다. 3s2 3p6 다음에 3d로 가지 않고 4s 먼저 채워져. 그러면 여기까지 총 10개. 그 다음 여기 6, 7, 8, 9개 다 채웠네. 철은 26개야. 그럼 1s2, 2s2, 2p6 총 10개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16개 채워야 돼. 3s2, 3p6 8개 채웠지, 그지? 그 다음에 4s 여기 2개 채웠네. 그 다음 여기까지 총 20개니까 6개 채우면 되겠다. 3D. 선생님 이거 6개인데요? 왜 어떻게 6개 들어가요? D 오비탈이 방이 몇 개야? 그렇지. 5개야. 그러니까 총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전자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훈트의 규칙에서 홀 전자수가 많은 전자 배치가 에너지 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이지, 홀 전자수가 적은 전자 배치가 틀린 전자 배치도 아니고요. 가질 수 없는 전자 배치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들뜬 상태일 뿐이에요. 자, 여기 채워졌네, 채워졌네, 채워졌네. 자, 1층, 2층, 2.5층인데 빈방에 각각 들어갔으니까 이건 안정한 거야. 얘도 빈방에 각각 들어갔으니까 안정한 거야. 근데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뭐에 어긋나는 거지? 그렇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들뜬 상태 아니야, 이거. 그림 잘못 그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들뜬 상태라고. 빈방 많은데 굳이 얘네끼리 뭉쳐 있으면 반발해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다음,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 바닥 상태인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로 전이된 전자 배치다. 다시 보자.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전자가 다 채워졌어. 그 다음에 전자가 여기 채워져야 되는데 얘가 일로 간 거야. 빈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준위의 공간이 있는데 굳이 높은 데 있으면 얘는 다시 내려올 거라고. 자, 요게 들뜬 상태야. 이렇게. 그렇지.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얘가 전자가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로 떨어지면서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있어. 질소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 보자. 질소는 2p에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는 게 바닥 상태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일로 왔어. 아, 불편해 저리가 쉽게 반발하는 거지. 들뜬 상태. 아래쪽에 있는 게 또 올라와도 들뜬 상태야. 1층, 2층, 2.5층인데
아래에 빈 방이 있는데 굳이 나한테 온단 말이지. 저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들뜬 상태. 여기 있는 게 올라가도 들뜬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 순위가 낮은 곳부터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 빈 곳이 있는데 위에 채워진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놈이니까 아래에 떨어져야 되지. 그지? 얘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들뜬 상태. 하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들뜬 상태도. 이온의 전자배치.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가 되려고 합니다. 최유곽전자 8개 되려고 하고요. 헬륨만 2개. 자, 리튬은 최유곽전자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 잃어버리고 헬륨과 같은 전자배치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얘는 원자보다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마그네슘은 최유곽전자 2개예요. 그럼 2개 잃어버리고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 2개 잃어버리는 게 더 안정해서 원자보다 이온으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다음 음이온이 되는 놈들은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오비탈 중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그러니까 산소는 2p에 2개가 비어있다고. 그럼 여기 전자를 채우는 거야. 그러면서 안정화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 더 안정화돼. 다음 염소는요. 자, 3p에 전자가 하나 모자라. 전자 하나 받아들이면서 아르곤 같은 전자배치가 되면서 안정화되는 거야. 그래서 염소도 원자보다 이온 상태가 더 안정해. 자, 이제 유효 핵전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전에 가로막기 효과. 다전자 원자에서 핵에서 먼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가 안쪽 껍질에 채워진 전자에 의해 핵전하가 가려진 효과야. 안쪽 전자 껍질의 전자의 가로막기 효과는 같은 전자 껍질 전자의 가로막기 효과보다 크다. 뭔 소리인지 보자. 자, 내가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친구가 알짱알짱해서 팔 뻗고 막 장난을 쳐. 그럼 이 영화를 100% 다 볼 수가 없다고. 이게 같은 궤도에 있는 놈의 가로막기 효과야. 자, 그리고 여기는 핵이네. 그리고 우리는 전자야. 자, 그런데 내가 영화를 보는데 앞에 큰 대가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 영화를 100% 다 못 보지. 이건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가로막기 효과야. 그러니까 같은 궤도에 있는 전자에 의한 가로막기 효과보다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가로막기 효과가 커서 내가 핵의 전하를 100% 다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지. 오케이? 다시 보자. 유효핵전하. 2개 이상의 전자를 가지는 원자에서 어떤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입니다. 핵에 가까운 껍질에 채워진 전자는 유효핵전하가 커요.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유효핵전하가 줄어들어. 가로막기 효과 때문에. 그러면 핵의 전하가 있는데 안쪽 궤도는 가까이 있으니까 자, 그만큼 인력이 커져요. 근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자, 같은 궤도 사이에서도 가로막기 효과가 나타나고 안쪽 궤도에 있는 놈에서도 가로막기 효과가 나타나.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안쪽 궤도에서 가로막기 효과가 너무 크니까 쉽게 떨어져 나오고 들어와. 그래서 이걸 원자과 전자라고 해. 얘네가 화학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 원자과 전자는 유핵전하가 작아. 핵과 인력이 작기 때문에 화학 반응 시 원자과 전자가 관여하게 된다.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자, 탄소의 핵전하는 플러스 6이고 산소의 핵전하는 플러스 8이야. 얘네들은 안쪽 궤도의 가로막기 효과는 동일해. 근데 바깥쪽이 얘는 4개고 얘는 6개야. 그래서 얘네 같은 궤도의 가로막기 효과는 이쪽이 커. 그러면 얘가 느끼는 유핵전하가 더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쪽이 유핵전하가 더 큽니다. 자, 전자들이 2개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핵전하가 이쪽이 큰 이유는 이 전자가 늘어난 효과보다 유핵전하 증가 효과가 더 커서 그래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게 셈이 있었어. 셈이 있고 안쪽 궤도에 여학생 2명, 바깥쪽 궤도에 여학생이 4명 있어. 그럼 이 여학생이 느끼는 사랑하고 셈에서 여기 BTS로 바뀐 거야, 핵이. 우와, BTS로 바뀌었어. 근데 여학생 2명쯤 늘어난 거 신경 안 써도 되지. 2명이 늘어나더라도 얘네들이 느끼는 사랑은 너무 커져. 그지? 그러니까 여학생 늘어난 효과보다 핵전하 증가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핵전하가 이쪽이 커지는 거야. 오케이?